알았어. 말고 나머지는 하고 가 그럼. 저 바로 뒤에 과학 있어요. 과학 있다고? 네. 오늘 뭐지? 수요일인가? 오늘만 오늘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하면 금요일에는 저거야. 못하는 클리닉이니까. 좀 뭐 하고 있는 게 약간 버릇인가 봐. 네. 조교쌤들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좀 저희도 좀 배려를 해주세요. 네, 질문이요? 이렇게 칠판이 넓으니까 좋아. 54분. 654? 이런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X축에 접한다는 거. 그 판별식이 어. 0이에요. 뭐 잘했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판별식 써보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라는 거죠. K가 얼마라는 거예요? 왜지? 네? 맞아요? 아니 왜지가 맞아요? y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몇 콤마 명이야? 왜 얘는 되는데 왜 얘는 안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어. 2번이죠. 묘하게 약간 2% 부족해. 잘했는데 왜 그랬어? 또 648번 답이 48번이요? 4번이요. 아, 어. 48이 4번. 4번. 아 맞네. 4번이네. 49번. 미안. 49번은 5번. 네, 또요. 669. y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여기에서요 접하는데 1,2 위에서 접하는 어떤 직선을 얘기를 하고 싶대요. 우리는 그러면은 직선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직선이냐면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접한다 그랬으면은 요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힘들게 둘 필요가 없는 게 이 직선도 결국에는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냐면은 1,1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저 a랑 b라고 미지수를 두 개를 쓸 일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b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바꿔다가 놓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싹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얘랑 얘는 접해요. 일단은 얘랑 얘는 접합니다. 둘이가요. 어디서 접하냐면은 x가 1일 때 접하는 거죠. 뭐든 접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접한다라고 하는 거 방금 저거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얘랑 같다라고 둘 수 있는 요 판별식이 0이라는 요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요 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판별식 써보면은 라는 좀 희한한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아? 잘못했나?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 P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번
A가 안 넘어갔네요. 그렇죠?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다시 식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여기서 a 마이너스 1이 다 썼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 여기서의 판별시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8a 플러스 8을 했을 때가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시 a 제곱 플러스 2a인데 어차피 저거 할 거니까 마이너스 6a고요. 어차피 계산하면 플러스 9가 돼야겠죠. a가 3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직선이었냐면 y는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죠. y절편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대답해야 되죠. 서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판별시가 어떻게 돼야 돼? 그냥 판별식 양보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뺐어요? 둘이? 뺀다고요? 둘이 같다라고 놔야 되잖아. 네, 됐어요. 식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 지웠는데 얘는 돼 이렇게 된 거? 네. 그거 왜 이 질문 이거 계산식 이 정도는 그냥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0보다 큰 그 정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m이 얼마야 최대 정수? 2점 얼마 얼마보다 작아진다. 2죠. 진짜 이런 거는 해야지. 또 92번 저 와버리고 왔죠. 이제 최대값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는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정리해보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플러스 6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죠. 얘가 최대값이 10이다라고만 했어요. 어렵네요 확실히. 그렇죠? 얘가 뭐 최대값이 10이고 뭐고 가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최대값이 얼마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쟤를 전개해서 풀 거는 아니니까 식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얼마로 치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x제곱 플러스 2x를 그냥 a라고 치환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제곱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저 하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 자체를 만약에 라지 a라고 치환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를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얘는 빨리 계산을 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x한테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됐으면 좋겠어 y가 라고 그건 내 뭐 위시죠. 내가 원하는 거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대입을 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냐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a 값들 내가 x한테 뭘 대입을 하든 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a들은 최소한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갖다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 a제곱이죠. 라지 a제곱이고 얘만 조금 뭐 변형해주면 되잖아요. 6a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죠? 제곱에 묶여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시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x제곱 플러스 2x였든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었든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인데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작업이 편해지니까 이쪽이 네,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6a 플러스 6 플러스 k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진 저 y 값의 최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겨 있지만 원래 그래도 우리가 이거 어렵네. 숫자가 어렵죠? 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알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정리 안 할게요. 약간 귀찮아서. 왜 귀찮아도 되냐면은 우리는 이게 가능한지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뭐 최대값이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2분의 3일 때 여기가 A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겨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쵸? A가 2분의 3일 때가 요 함수의 이제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로 A가 2분의 3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아까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여기는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a 값을 안타깝게도 대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함수에서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놀랍도록.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원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쭉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우연히 도관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때가 최대 지점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A한테 2분의 3을 대입을 하면은 최대값이라는 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최대값이 10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A 자리에다가 2분의 3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Y값이 10이라고 알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거를 확인하는 결과로서만 쓴다라고 친다면은 굳이 묶을 필요 없죠. 묶어서 갖다가 넣느니 차라리 그냥 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저였으면 그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 대입해보면 되겠죠. 좀 어렵네요 확실히.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앞에 게. 그 다음에 2분의 3 대입해보면 그냥 9죠. 그 다음에 6 플러스 K를 했을 때 결과가 10이니까요. 이거 정리해보면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는 좀 어렵네요. 그쵸? 진짜 이게 답이라니 세상.
플러스 y는 4를 움직이는 점 p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한 거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은 1차 함수적으로 생각을 한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더했을 때 4가 된다라는 거는 1, 3, 2, 2, 3, 1이 되는 그런 수많은 애들을 그려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 점 p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 있는 한 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p라고 잡았어요. a, b고요. 요 a, b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a랑 p를 더했을 때 4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그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숫자 넣어보면요,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는지 알아요. 그냥 대충만 생각을 해봐도 알아요. 왜냐면은 더했을 때 4가 되게끔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네들만 비교해봐도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26인데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16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고, 왠지 뭐일 것 같냐면은 2,2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진짜로 해보면 2,2가 맞아요. 제곱해서 더하면은 4, 4, 8이니까 8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냐면 2차 함수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납득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에다가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없지만 여기서 b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얘가 언제가 최소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얘가 언제가 최소가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고, 이거 정리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언제일 때요? 2로 묶어보면 추계방정식이 2인 거는 빨리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날려서 쓸 수 있거든요. A가 2일 때가 최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가 2일 거면 애초에 여기서 가서 계산하고 있는 차라리 여기 가서 계산하면 2 더하기 2는 4니까 제곱하면 8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캐치를 하면 굳이 힘들게 2차 함수 안에서 안 놀아도 돼요. 어거지로 좀 다른 방법으로 가서 뭐 다르게라도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추계방정식을 좀 강조를 하는 것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5번입니다. 까지 할까요? 98번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하셨으니까 여기가 0이랑 8이라고 이렇게 찍어두신 다음에 4일 때까지 그 다음에 4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이제 그림 대충 체크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직사각형 안에다가 넣었대요. 이렇게 둘까? 뚱뚱이 직사각형. 네, 이렇게 뒀어요. 직사각형 맞죠?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C, D랍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라고 물어봤으니까 둘레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 가로 세로 길이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를 어떻게 해야 내가 효율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냐? 여기를 요 라인을요. BC를 지나는 요 라인을 x는 A, x는 K 상관없는데 x는 A라고 이렇게 라인을 따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가지로 풀어봤지만 이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B의 좌표가 A,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C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냥 C는 그냥 점이 아니에요. Y는 X제곱 플러스 8X라고 하는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을 바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벌써 BC 길이가 얼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얘는 A, 0이고 얘는 A, 이거니까 그냥 BC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사각형에 대해서 지금 가로랑 세로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세로 길이를 표현을 한 거예요. 선 하나만 제대로 땄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뭘 해볼 수 있냐면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0부터 여기까지가 A죠. 여기까지가 4다 보니까 이 길이가 A-4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6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계산을 빨리빨리 해서 과정조차 잊었지만 2잖아요. 6에서 4만큼 빼면. 그렇죠? 여기가 A니까 A-3 거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2차 함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좌우가 대칭이죠. 여기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A-4였으면은 이만큼의 길이도 A-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AB 길이까지도 A로 표현이 가능하죠. 2A-8이라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다 표현이 됐으면은 둘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둘레가 언제 최대가 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레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둘레라고 하는 건 가로 2번, 세로 2번을 더해야 둘레가 되는 건데 걔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가로랑 세로 한 번씩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를 찾으면은 그러면은 둘레도 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계산 힘들게 2를 안 곱해도 되는 거죠. 그냥 얘가 최대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거 추계방정식 돌려보니까 a가 5일 때가 최대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굳이 힘들게 안에다 넣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a가 5일 때? 아 얘가 5일 때니까 얘가 1일 때고 얘가 1일 때니까 아 가로가 2일 때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다 5는 넣어봐야겠죠. 넣어보면 얼마예요? 15죠. 그러니까 15, 15라서 30, 세로가 15 그러니까 보면 이제 34가 이제 둘레가 최대일 때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제 저기 안에 안 갇혀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죠? 까지 하고 저기 고차방정식 좀 나갈게요. 되게 진도 자체를 오랜만에 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자음소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답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 단원들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고차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요.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그 이상까지도 네 풀이를 해야 돼요. 3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있어요. 4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5차 방정식부터는 심지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3차 방정식까지는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지만 못 써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인수분해하는 게 우리가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조리체법 이용을 해가지고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 하나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땡큐죠. 복잡한 것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리체법을 이용을 해서요. 네, 그 한계를 찾아요. 기만 하면 돼요. 왜요?
그늘 하나를 찾기만 하면은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쪼개져요?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식까지만 쪼개놓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식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내놨어요. 모든 얘기가 다 끝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찾으면 되고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때요? 오히려 심플합니다. 심플하다 하면 어때요? 한번 쪼개면은 1차식 곱하기 조리제법으로 3차식이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없었어요. 제가 아마 생각했을 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쪼개가지고 얘를 다시 1차 곱하기 2차라고 이렇게 쪼개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의 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최대한 복잡한 것들을 좀 안 다뤄야 되다 보니까 물론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룰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좀 뒤에 가서나 할 거고요.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수가 다 어떠냐면요, 실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3차 방정식을 풀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ix 제곱 뭐 이런 거 안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어려우면 쓰겠죠. 있어요, 있기는. 그거는 근데 뭐 1등급 문제에 가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없고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개수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뭐 마이너스 뭐 6x b처럼 보이고 그냥 다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 대입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x한테 여러분들이 뭐 i나 이런 허수들 대입할 거 아니잖아요. 조리제법을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의 실근이 나와줘요. 무조건 여기에. 여기 역할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조리제법으로서 찾아야 되는 저 1차식의 역할을 하는 무조건 근이 하나는 실근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저 2차식이 어떨지를 몰라요. 얘가 어때요?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3차 방정식은 형태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한 실근 플러스 두 실근, 뭐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중근일 수도 있고 한 실근 플러스 두 허근 이런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3차 방정식은요,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실근 하나는 존재해요. 조리제법으로서 숫자를 하나를 대입을 해서 실근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근성으로서 찾으시면 돼요. 무조건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을 찾으시면 돼요. 얘는 어때요? 딱 보자마자 얼마예요? 뭐가 있어? 보자마자 조리제법 또 했는데 다 까먹었지. 또 뭐가 있어? 무조건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그쵸? 1 있잖아요. 얘네들이 같은 편이잖아요. 플러스로 얘네들이 다른 편이고 더하면 12, 이쪽도 더하면 12이기 때문에 1이 해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쵸?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3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푼다라는 거는 해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구해보시면 1이 해이기 때문에 해라는 거 알았으니까 조리제법 기억나죠? 이거 까먹고 계시면 이제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여기서 x-1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나왔는데 얘는요 뭐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해 공식 돌리시면 되는데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실근 플러스 두 실근으로 나왔지만 얘가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고 얘가 뭐 허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해보면서 약간 네 찾아갈 거고요. 여기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를 제가 할지 말지 약간 고민인데 오늘은 일단 풀어보고요. 다음에 3차 방정식을 풀어보십시오. 131쪽에 1번 보시면요. 저거를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만 되어 있으면요. 설령 이게 100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죠? 해가 1 또는 2 또는 3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고생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겠죠. 2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답을 이제 다만 답을 쓰실 때 어떻게 쓰냐면은
해가 마이너스 1 중근 또는 4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는 게 약간 이제 포인트죠. 이거 그냥 이거 없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2차 방정식의 해잖아요. 마이너스 1 또는 4라고 돼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중근이라는 표시를 써줘야 되고요. 더 심하게 3번처럼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x가 마이너스 3이 해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중근이 아니라 3중근이다. 3이에요. 3 숫자 3. 3중근, 4중근, 5중근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룰입니다. 되겠죠? 다 좋네요 문제가.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x-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이게 이제 전개가 되어 있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이거 x-1 곱하기 x-4 플러스 x 플러스 1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어떻게 나오면은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4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5번 보시면 얘는 어떻습니까? x-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 때문에 근이 2가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실근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근의 공식을 돌려볼 수밖에 없죠. 2 뿔마 루트 2i 이렇게 나오겠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에 저 조립제법조차 안 되게 여러분들한테 주진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쓰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조립제법이 되게끔 하나는 무조건 줍니다. 그냥 그 생각으로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근의 공식을 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형식으로 풀 수 있다 요 얘기인데 여기서 그 밑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주겠죠. 요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어떡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게 여기가 만약에 막힌다고 하시면은 이제 앞에 인수분해 쪽이 안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이랑 일단은 부분은 조금 공부를 다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상이 단원 간의 연계가 굉장히 좀 끈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 어디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기를 드리죠. 여기도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한실근이 무조건 있어요. 여기 이제 허근이겠죠. 그래서 x가 한실근이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야 뭐 근의 공식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와놓고서 7번은 어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이라고 그랬으면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공통인수로 묶는 게 제일 기본이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못 쓰는데 여기는 이제 이쁘게 돼 있으니까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로 정리가 돼서 얘도 이제 인수분해가 빨리 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해가 0일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죠. 마이너스 3이던가 아니면 4던가. 원래는 숫자 크기 순서대로 쓰는 게 뭐 암묵적인 룰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건져가기로 하고요. 그냥 답만 다 써 있으면 당연히 맞은 걸로 해주겠죠. 8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주질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풀어야 돼요. 우리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지만 말이 없어도 그렇게 풀어야 될 판입니다. x한테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 x 값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약간 운빨적인 요소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더 빨리 찾는 사람이 위너겠죠. 시간을 그만큼 버는 거니까. 얼마를 대입할 수 있냐면은 1 대입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x가 아마 한 해가 1일 거예요. 여기가 0으로 딱 떨어졌으니까 인수로 x-1을 가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2차식일 테니까. 2차식은 우리가 별로 안 무섭잖아요. 네, 다 풀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원래 해야겠지만 그냥 할게요. 이 정도는 네, 빨리빨리 하실 수 있겠죠. 인수분해 다 치우고. 대입점 하고 조금 어려운 거만 한번 풀어볼까? 12번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다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싸움인데 보통은 10번까지만 해볼까? 보통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면요. 보통은이 아니고요. 사실 얘 맨 마지막에 숫자에 있는 얘의 약수들이거든요. 뿔마 약수라서요. 그러니까 뿔마 1, 이 문제로 치면 뿔마 2, 뿔마 3, 뿔마 6 중에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근이 안 나오는 거면은 그건 이제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근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거나 셋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이죠. 이거 숫자만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는 7로 같은 편, 마이너스 7로 같은 편이잖아요. 1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1이랑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었죠. 그래서 얘 때문에 x가 한근이 1이라고 나오겠지만 얘 때문에 해가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을 수도 있고 애초에 첫 단계에서 그러면은 3이나 마이너스 2를 써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대로 빨리 하면 됐을 겁니다. 인수분해가 조금 달라지긴 했겠지만 답이 나오는데 달라지진 않았겠죠. 12번 해보면 그래서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냥 5x죠. 제곱 부분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뿔마 1, 뿔마 2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먼저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여기 자리 없으면 0 써놓기로 했었죠. 얼마 해볼까요 우리? 뿔마 1, 뿔마 2 중에서 4개 중에 아무거나 땡기는 거 얼마 같아요? 그냥 이런 거는 그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껏 가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딱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스쳐 지나가는 숫자 뭐 있어요? 뿔마 1, 뿔마 2 중에 뭐가 정답 같아요? 마이너스 2? 좋아요. 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 그대로 내려가서 4 마이너스 1 어우 좋아요. 저는 플러스 2 같아가지고 약간 저거였는데 맞았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사실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그러네. 마이너스 2가 답이었네요. 감이 좋네요. 이것 때문에 해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해가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뿔마 루트 2죠. 그냥 잘 찍는 사람이 이겨요. 사실 저보다 더 빨리 풀었죠.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진짜로. 운빨입니다. 그 밑에 14번 보시면요. 얘가 한 근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가 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A 값을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라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대입해 보신 다음에 푸는 건 제가 안 해드려도 되죠. 쉬우니까 문제가. 그건 안 할게요.
저는 약간 다르게 풀어볼 건데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요. 어차피 한근이 마이너스 1인 게 고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단계에서 그냥 이 상태로 조리제법 했을 때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해보면은 여기가 0이라고 나온다라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죠. 그쵸? 네. 이게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요.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이라고 알았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돼요. 여기 조리제법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두 분까지도 물어봤기 때문에 A만 물어보고 끝나는 거였으면 저도 대입을 했을 텐데 A도 물어보고 다른 두 분도 물어봤다면 어차피 다른 두 분 구할 거면 어차피 조리제법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리제법 하는 그 과정까지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버리죠. 아까 저거 있잖아요. A 플러스 2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이 나오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끔 만드는 옆에랑 똑같네요. 그렇죠? 1 뿔마 루트 2. 얘네들이 이제 나머지 두 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답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 아니라 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이 얘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있죠. 여기 근각의세 관계 얘기는 뒤에 있나? 아이고. 내신 대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거 딱히 도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힘들고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실력 가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안 하고요. 26번 한번 볼까요?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56번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잡았고요.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잡았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 문제라면은 그냥 인수분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x 제곱으로 묶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로 묶이니까요. 그렇죠? 이 정도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로 풀실 분은 인수분해로 푸셔도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인수분해로 풀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그 마스터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조리제법으로 저는 할게요.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1 되겠죠? 이거? 해서 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렇게씩 써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까지는 쓰겠지만 다음 시간도 써야죠. 네. 요거는 안 할게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죠. x가 1, 얘 때문에 1이거나 아니면은 얘 때문에 마이너스 1 또는 3이거나 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근이 3이고요. 가장 작은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물어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행히 여기는 크게 함수랑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잘 되어 있으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요, 아직까지는. 하고 조금 넘긴 다음에 61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 어떻게든 풀거든요. 사실 여기는요. 이런 문제도 그냥 어떻게든 풀어요. 중근으로 1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요. 뭐 어떻게든 풀겠죠. 왜냐면은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냐면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든 푸는데요.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x 곱하기 얼마를 곱했을 때 여기서처럼 x 세제곱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나올 거다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쵸? 어떻게든 풀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은 여기가 x제곱이 없는 게 힌트예요. 여러분들 0x제곱이잖아요. 그쵸? 0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왔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2x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다라고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계수 비교하는 항등식처럼. 그 다음에 전개하면 a랑 b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방법은 아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게 아닐 거예요. 이게 아니고 중근이 1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조립제법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처음에 1로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으로 떨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1로 돌렸을 때 그때도 또 0이 나온다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중근으로서 1을 가진다는 건 1로 조립제법 2번 해도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이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겠죠? 해볼게요. 이거 아이디어만 썼고요. 여기가 1이죠. 1 넘어가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요. 한 번 더 넘어가서 나머지가 원래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남은 애들도 다시 한번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오는 나머지 a 플러스 3도 또 0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낫죠. 식 써서 항등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약간 조립제법으로 좀 고정을 시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아까 얘도 그랬었죠. 그래서 얘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먼저 아실 수 있고 얘도 0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2니까 넘어가면 b가 2다라고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한번 그렇게 적용시켜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2번 볼게요. 얘가 허근을 갖도록 이래요. 그러니까 허근을 가지려면 일단은 허근을 갖고 싶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뭘 먼저 가져야 되냐면 실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실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허근을 가지든지 말든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세 개의 허근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62번도 식이 복잡하게 뭐 써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는 오히려 심플하네요. 어떻게 돼요? x가 얼마면 딱 0이 돼요? 둘 다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조립제법 할 건 아니고 그냥 바로 할게요. x-3으로 묶을 수 있죠. 우리가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0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고요. 얘는 실근을 담당하고 있어요. x-3이 0이어야 된다는 건 그냥 하나의 실근 3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허근을 갖고 싶어요. 허근 갖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얘가 허근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허근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놈의 또 판별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허근인지는 얘기를 안 했고 그냥 난 허근이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별식 짝수공식 써도 되죠? 1-k입니다. 다 0보다 작은 k가 1보다 커야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k가 1보다 큰 게 범위죠. 뭐 다른 범위가 없죠. 또 네, 2차 얘기고요. 64번